안녕하세요. 주식 트레이너 주투입니다. 오늘은 차트 분석에 필요한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을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제일 첫 편의 차트 분석에 필요한 캔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캔들 이후의 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주린이 분이나 모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부터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동 평균선이랑 간단하게 얘기해서 주가를 평균으로 나눈 값입니다. 그러니까 5일선, 11선, 21선, 60일선 이렇게 막 있는데 5일선은 5일 동안의 평균값, 11선은 1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 그리고 21선은 20일 동안의 주가의 평균값을 점으로 찍어서 연결한 선입니다. 그렇고 기본적으로 아마 여러분들 MTS나 HTS에 이렇게 디폴트 값으로 그러니까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을 거예요. 5일선, 21선, 60일선, 120일선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고, 참고로 저는 차트에 5, 10, 20, 33, 60, 120, 240, 480, 960일선을 설정을 해놓고 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HTS나 MTS에 내 마음대로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신 대로 설정을 하면 됩니다. 기본이 5, 20, 60, 120이고 저처럼 따라 하시려는 분들은 요 차트 설정 들어가가지고 5, 10, 20, 33, 60, 120, 240, 480, 960일선을 따로 설정해 놓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이동 평균선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보다 저점과 그리고 그 매도점 그리고 고점을 잡기에 괜찮거든요. 이게 어떻게 다른 사람들이 보면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차트 속에 인간의 심리 그리고 그 평균 단가들이 다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차트가 잘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차트 분석 중에 특히나 평균선을 기준으로 잡으면 주식을 매매할 때 아주 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한번 차근차근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우선 5일 이동 평균선, 이거는 단기를 주로 바라보는데 좋고, 20일 이동 평균선은 단기, 중기, 60일 이동 평균선은 중기, 그리고 120일 이동 평균선은 중장기로 보는 게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일봉상에 5일선, 21선, 60일선 이렇게 이동 평균선을 보시고, 어떤 분들은 주봉상에 보시고, 어떤 분들은 월봉상, 그리고 어떤 분들은 연봉상 이렇게 보는데, 저는 이거 모두를 다 보시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왜 그래야 되는지는 제가 뒤에 따로 차트를 예시를 들면서 알려드릴게요. 우선 이 일봉상의 5일선, 일봉상의 5일선은 단타나 스캘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내가 주식을 샀는데 이게 5일선이라 잡고 요 5일선을 깨면은 그냥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 5일선은 제가 단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일 동안의 평균값이 깨진다는 얘기는 일시적으로 주가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단기,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21선인데 이 21선은 20일 동안의 이동 평균선입니다. 5일은 일시적으로 깨고 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21선이 생명선이라고도 많이 하거든요. 물론 중기로 보시는 분들은 60일선을 생명선이라 하는데 주가가 5일선은 깨고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21선까지 내려왔다가 지지를 못하고 깨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당분간은 이 주가가 회복을 하기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21선을 깨면 밑에 있는 60일선까지 또 주가가 내려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 21선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리고 21선도 주가가 21선을 깨고 60일선까지 내려왔는데 이거를 지시 못해주고 다시 깬다 하면 120일선까지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요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그 차트 분석을 할 때 꼭 이 이동평균선이 중요한 겁니다. 그럼 요거는 기본적인 거니까 다들 아실 거고 그 다음 편으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5일선, 21선, 61선, 121선 이런 모양으로 이동평균선이 올라간다. 이러면은 이거를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얘들이 다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는 뜻은 주가가 상황이 좋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니까 상승세다. 전부 다 이럴 때는 이 주식이 일시적으로 5일선 깨고 내려가더라도 21선을 지지해주고 다시 반등해서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에 이 정배열일 때 주식을 매매를 한다면은 주식 수익을 볼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특히 주린이 분들은 이러한 정배열일 때, 그러니까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전부 다 이렇게 차례로 올라갈 때, 이럴 때 주린이 분들은 웬만하면 매매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반대로 5일선, 21선, 61선, 121선 얘들이 이렇게 내려갈 때가 있어요. 얘와 반대죠. 이거를 역배열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평균적인 이동평균선 값이 다 내려간다는 뜻은 주가가 안 좋다는 뜻입니다. 주식 상황이 안 좋다는 뜻이고, 이럴 때는 주식이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반등 주고 올라가더라도 그 위에 이동평균선을 맞고 다시 내려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특히 주식 초보자들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역배열일 때는 웬만하면 주식을 안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게 21선이고 이게 5일선인데 5일선이 일시적으로 21선 밑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5일선이 21선을 터치하고 위로 이렇게 올라갈 때 이럴 때가 있거든요. 이거를 골든 크로스라고 해요. 골든, 말 그대로 좋은 뜻이죠. 얘가 내려갔다가 그러니까 5일선보다 장기 이동 평균선인 21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뜻은 일시적으로 힘이 좋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은 앞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반대로 얘가 21선이고 얘가 5일선인데 얘가 이렇게 정배열로 있다가 51선 밑으로 떨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를 데드 크로스를 하거든요. 말 그대로 죽는다. 이거는 5일선이 잘 나가고 있다가 그 밑에 이동평균선을 뚫고 내려갔다는 뜻은 일시적으로 주식의 그 시세가 부서졌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 주식은 내려갈 수가 있다 라고 판단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주식을 하다 보면 속임수를 줘요. 이렇게 데드크로스 나갔다가 다시 골든크로스 주면서 올라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요거는 나중에 심화 과정으로 제가 또 다음 편에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그냥 기본적으로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보면은 이동평균선은 일봉에도 있고 주봉에도 있고 월봉에도 있고 그리고 연봉에도 있습니다. 일봉만 보시는 분들이 주로 많으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주식을 차트 분석을 하고 차트 매매를 할 때는 일봉의 이동평균선, 주봉의 이동평균선, 그리고 월봉, 연봉의 이동평균선을 모두 봐주셔야 됩니다. 그게 내가 스키핑을 하든 아니면 단타를 하든 중기로 투자를 하든 장기로 투자하든 이거는 꼭 봐주셔야 돼요. 모든 그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의 이동평균선을 꼭 봐줘야 된다는 뜻을 제가 밑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일봉 이동평균선을 볼 때는 주로 단기 위주로 매매를 할 때 잘 봅니다. 뭐 내가 오늘 빠지고 나간다 혹은 샀다가 며칠 내려 나간다 할 때 주로 이 일봉 이동평균선을 보고요. 내가 단기가 아닌 중장기 매매를 할 때도 이 일본 이동평균선에 그러니까 중장기로 매매할 때도 일본 이동평균선을 참고로 하면은 단기적인 매수와 매도할 자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 중장기는 주로 뭐 주봉이나 월봉 혹은 연봉을 보고 투자하는데 이거는 너무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가를 내가 싸게 사고 싶을 때 이럴 때는 얘들을 보고 사는 게 아니고 얘들을 기준점, 그러니까 디폴트 값을 잡고 주식이 이 근처에 왔다면 그때는 일봉의 이동평균선, 뭐 이동평균선만 보고 꼭 하는 건 아니죠. 그때 거래량과 캔들도 봐야겠지만 요 중장기로 하시는 분들도 실제로 이게 주식이 내가 원하는 설정값에 왔다고 할 때는 여기 일봉의 그 이동평균선과 캔들을 보고 매수 매도를 해야지
좀 더 쌀 때 살 수 있고, 그리고 팔 때도 조금 더 비싸게 팔 수 있거든요. 그리고 주봉 이동 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중기 위주로 매매를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며칠보다는 적어도 몇십일, 그리고 몇 달, 이렇게 매매를 할 때 주봉으로 보는 거고, 특히 이 주봉의 중요한 점은 현재 주가의 추세 흐름을 볼 수 있습니다. 단기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많이 하기 때문에 추세는 볼 수 없어요. 물론 차트를 길게 놓고 보면 추세를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추세는 이렇게 보는 것보다 요 주봉의 움직임을 보면은 현재 주가가 우상향인 건지 아니면 횡보인 건지 아니면 하락인 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식을 매매할 때 요 주봉도 항상 체크를 해야 된다. 그리고 월봉, 이 월봉과 연봉은 거의 비슷한 축이고, 이 월봉을 매매를 할 때는 적어도 몇 달에 한 번 매매를 할 때 이런 방식을 많이 쓰는데, 저도 이걸 많이 쓰거든요. 중장기 위주로 매매를 할 때 주로 쓰고, 전 저점과 전 고점 확인용으로, 그리고 지지와 저항선으로 많이 참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단기로 매매할 때도 이 단기가 물론 내가 오늘 치고 오늘 나온다 하면 모르겠지만 내가 이걸 며칠 들고 갈 거다. 근데 단기로 봤을 때 저항선과 장기로 봤을 때 저항선이 다르거든요. 그럴 때 단기로 봤을 때 이 정도 찍고 올라갈 거다라고 볼 수 있지만 월봉과 연봉을 다 체크를 하면은 이것보다는 이까지 주식이 내려올 것도 감안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기로 매매를 할 때도 꼭 이 월봉 그리고 연봉의 이동평균선을 참고를 하셔야 됩니다. 이게 말로만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이지 라고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저희가 요 차트, 실제 차트를 보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요거는 코스피의 차트입니다. 코스피 차트고 보시면은 여기 이게 보이실라나? 보시면 여기에 이동평균선이 보이거든요. 5, 10, 20, 60, 120, 240, 33, 480, 960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저는 세팅을 해놨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볼린저 밴드를, 이거는 보조지표입니다. 이거 다음에는 제가 보조지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해드릴게요. 이렇게 제가 세팅을 해놨는데 보시면은 막 줄이 엄청 많죠. 엄청 많아서 헷갈릴 수 있지만 그래서 제가 편한 대로 줄 색깔을 다 바꿔 놓는 겁니다. 다 바꿔 놓는 거고, 요 코스피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코스피가 밑으로 찍었다가 지금 위로 올라간 상태인데 요 올라갈 때 저항대를 볼 수 있어요. 얘들이 보세요. 이렇게 내려온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역배열 상태거든요. 이렇게 역배열 상태에서 요 5일선이 21선을 이렇게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요게 바로 골든 크로스입니다. 우하향 게 우상향으로 바뀌면서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 준다. 이건 일반적으로 추세가 세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봉에서 나오면 일시적으로 추세가 세다. 주봉에서 나오면 중장기적으로 추세가 세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골든 크로스가 나와주고 주식이 계속 올라줍니다. 올라주다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여기 61선이거든요. 이 61선을 뚫고 올라가 주냐 아니면 맞고 내려오느냐입니다. 이거를 지금 여기서 딱 막혀있죠. 막혀있는데 여기서 못 뚫고 내려가면 다시 여기 21선까지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을 하면서 저희가 주식을 투자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얘는 이 61선을 갭 상승하면서 뚫어줬어요. 이동평균선이 있는데 그냥 뚫어주는 것도 좋지만 갭을 상승해주면서 뚫는다는 건 나 앞으로 더 갈 거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얘가 확실히 더 올라가 주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게 언제까지 올라갈 거냐 기준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준은 여러 가지 가치 투자 형식으로 해서 다른 퍼도 보고 PBR도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해서 기준을 잡는 것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저희는 그렇게 못하니까 요 차트 분석을 통해서 기준을 잡을 수 있는데, 자, 요게 961선이거든요. 961선이 이렇게 쭉 나 있습니다.
그러면 이 960일 동안의 평균선이거든요. 얘가 지금 밑에서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다가 기가 막히게 960일선을 약간 뚫고 다시 맞고 내려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자,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주식이 내려오다가 골든 크로스를 통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를 봐야 되는데 1차적으로 여 위에 있는 거, 주식이 밑에서 올라가면 올라가면 주식을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저항선이 많아요. 이 저항선을 뚫고 못 올라가주면 다시 밑에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거고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주면 그 다음 위에 이평선까지 올라간다고 보면 되거든요. 자, 이 60일선을 뚫냐 못 뚫냐를 먼저 보는 겁니다. 이기 기준에서. 자, 갭 상승으로 뚫었어요. 그 다음은 뭘 봐야 되느냐? 그 다음은 이 121선, 요거를 봐줘야 돼요. 얘가 이 주식이 이걸 뚫냐 못 뚫냐를 봐야 되는데, 뚫었다가 밑으로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위에 저항선이 뭐냐? 요겁니다. 961선이고 961선 여기서 딱 버텨주고 있죠. 얘도 이 모습과 마찬가지로 뚫고 지지를 해주면 이 위에까지 올라갈 겁니다. 이 위에까지 올라갈 건데, 얘는 지금 뚫지를 못하고, 지금 보세요. 이건 241선이고 이 961선을 얘가 뚫지를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못 뚫으니까 저항선이니까 밑으로 내려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식을 샀다면 저항선이 어딘가를 보고 매매를 해야 됩니다. 자, 이 61선, 이때 나 지금 주식 이때 샀으니까 이때 주식을 사면은, 이때 주식을 팔면은 과연 많이 먹었나? 적게 먹었나? 뭐라 해야 될까요? 기준점을 잡을 수가 있죠. 자, 근데 이때 뚫어졌으니까 굳이 팔 필요가 없어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내가 주식을 팔 구간을 여기로 잡아보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강하게 뚫어주고 밑에 지지가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 굳이 여기서 또 주식을 팔 필요 없이 기다립니다. 언제까지? 그 다음 저항선까지 주식이 올라갈 때까지. 자, 그 다음 저항선에 얘가 강하게 뚫어주거나 하면은 그 다음 저항선인 121선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얘가 못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산 주식을 여기서 매도를 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식으로만 매매를 하면 되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때 주식을 사갖고 이때 주식을 팔면 한 3개월, 뭐 짧게는 2개월, 2-3개월 정도 주식을 갖고 있었겠죠. 이때는 저희가 주식을 못 산다 칩시다. 그러면 이때 발목에 주식을 샀으면 적어도 이때 팔 수 있는 기준점을 저희가 알 수는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때 내가 못 팔았다 하더라도 주식이 내려오는 걸 확인을 했으니까, 아, 당분간은 상승세가 꺾였구나, 저항을 맞고 내려오는구나 하니까 이때 팔아도 됩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걸 발목에서 사서 어깨에 팔아야 된다, 요 말이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뭐 무역 수지 이런 거 보고도 뭐 계산하는 분들이 있지만 다 그렇게 계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 이렇게 이동평균선 차트 분석을 통해서 밑에 지지값과 그리고 위에 저항값을 확인한 다음에 이렇게 사이클 매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자, 이때 사서 쭉 올라가는 걸 확인을 했는데 이때 저항선을 부딪혔다, 더 이상 못 들고 올라간다, 그러면 그냥 파는 겁니다. 팔고 언제까지?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오니까 그 다음 지지선들이,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게 21선이거든요. 얘가 21선을 지지를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는 거예요. 자, 얘가 21선까지 안 와서 터치하고 올라갔다가 다시 21선을 약간 깨고 다시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줘요. 그러면 이때 또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왜? 얘가 다시 올라갈 거니까. 그리고 올리고 다시 그 전 저항점인 961선이 왔어요. 그러면 얘가 이제 여기서 뚫느냐 못 뚫느냐 보면 돼요. 보면 되는데 역시 음봉으로 못 뚫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때 못 팔더라도 이때 파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때 팔았는데 얘는 21선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죠. 21선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고 매매를 하면 되는데 21선을 깨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아,
당분간 내려가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면 돼요. 게다가 저희가 앞에 두 편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보세요. 이 캔들까지 이제 조합을 해보는 겁니다. 요 캔들의 50% 이하에서 이하까지 내려갔죠. 그리고 이게 이렇게 되면 저희가 밑으로 하향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11선까지 깼어요. 캔들만 봐도, 캔들 분석만 해도 앞으로 내려갈 게 보이는데 요 이동평균선까지 보니까 더 내려갈 게 보이네. 게다가 그 다음 음봉까지 확인해 보니까 얘의 50%까지도 내려가려고 하네. 그럼 당분간 내려가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중장기적으로 볼 때 주식을 매도를 하시거나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은 주식을 쉬어야겠다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자, 언제까지? 여기 지지선까지 올 때 21선 다음 지지선은 61선인데 61선은 요 밑에 있으니까 그 다음 지지선을 확인해 보면 121선입니다. 그러면 얘가 일단 121선까지는 떨어져 주겠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보면 되는 겁니다. 역시나 주가가 쭉 떨어지면서 121선에서 일단 지지를 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이때 내가 주식을 살지 팔지를 고민을 해보면 돼요. 고민을 해보면 되는데, 자, 이때 저희가 앞에서 봤던 캔들의 분석과 거래량의 분석에 힘이 나옵니다. 이동평균선만 보면은 이때 지금 지지해주는 모습이 보이니까 여기서 매수를 할 수도 있어요. 단타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단타 치고 치고 빠지면 되니까 그렇게 하고,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은 이때 사야 되는지 팔아야 되는지 약간 고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양봉이 나왔는데 이 양봉 플러스 이 지지해주는 거에 50% 이하를 깨주는 캔들이 보입니다. 요 캔들이 보이면 당분간 내려간다 했죠. 캔들이 보이고 게다가 121선까지 깨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도 캔들의 50% 이하를 음봉이 깨주고 게다가 21선을 하향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 당분간 내려간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만큼 내려온 겁니다. 여기서 약간 지지해주는 모습 보이다가 똑같이 여기 121선을 깨고 50% 그러니까 캔들의 50% 이하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죠. 그러면 다시 당분간 내려가겠구나 판단을 해볼 수 있어요. 언제까지? 다음 지지선인 61선까지. 120 밑에 지지선은 61선이니까 61선까지 내려가서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한번 확인해보자 할 수 있습니다. 자, 61선까지 역시나 안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일단 지지는 해줍니다. 자, 그러면 이걸 확실하게 지지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이 캔들의 50% 이상 나오는 걸 확인을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캔들의 50% 이상 나오는 모습 여기 양봉에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60일선도 지지해주는 거 보여주죠. 보여주는데 보시면은 이 위에 밑에는 60일선이 있지만 위에는 이 11선이 있거든요. 그러면 얘는 이때 어떻게 하는지 보여줄게요. 61선을 확실하게 지지해주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11선이 지금 가로막고 있잖아요. 이 11선 저항대를 확실하게 뚫어주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일시적으로 21선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61선은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했지만 11선에서 딱 부딪히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 양봉이 50% 이상은 나와줬지만 그러면 이 양봉이 얘를 뚫는 모습을 확인을 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다음 차트를 보니까 얘가 갭 하락하면서 음봉이 나와주는 걸 봅니다. 이러면 이때부터 시작한 게 이때 약간 멈춰주나 했지만 역시나 내려가는구나. 이때도 이 11선을 못 깨주는 모습을 보여주니까 또 당분간 내려가겠구나. 언제까지? 그 다음 지지선이 있는 것까지. 그 다음 지지선이 있는 것까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자, 일봉에서 지금 저희가 여기서 일봉에서 보니까 이 밑에 더 이상 지지선이 없어요. 이 밑에 지지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잖아요. 유일하게 기준점을 잡을 수 있는 건 이때의 저항선들을 기준으로 기준점을 잡아볼 수밖에 없는데 요거를 잘 모르시는 분도 있고 또 이게 정확하진 않으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일봉만 봐서는 안 된다. 꼭 주봉이랑 월봉을 봐야 된다. 이때 이제 주봉과 월봉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일봉상에는 더 이상 밑에 이동평균선 지지해주는 게 없으니까. 이거는 제가 볼린저 밴드를 설정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볼린저 밴드도 웃긴 게 이게 참 잘 맞아요, 생각보다. 볼린저 밴드 하단선을 많이 나오면 올라간다는 건데 딱 많이 나와서 밑에 꼬리 빼고 올라가주는 모습을 보여주죠. 이래서 꼭 보도지표도 함께 봐주시는 게 차트 분석에 더 도움이 되거든요. 물론 이거는 제가 또 다음 편에 말씀드릴게요. 자, 다시 일봉에서 여기서 이제 저항 맞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과연 얘가 언제까지 내려갈까? 그걸 봐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때를 기준으로 잡아서 2022년 12월 17일입니다. 자, 주봉으로 넘어왔어요. 2022년 12월 17일 12월 17일 이때쯤이겠네요. 12월 17일 이때 일봉으로 봐서는 밑에 이동평균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봉으로 넘어와 보니까 여기 주봉으로 넘어와 보니까 480일 이동평균선, 제가 480일 이동평균선 아마 기본 MTS나 HTS는 없을 거예요. 따로 설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480일 이동평균선이 밑에 쫙 보여줍니다. 그러면 얘가 이거를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또 참고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얘가 480일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못 해주고 깨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더 밑으로 내려가겠구나. 그런데 언제까지 더 밑으로 내려갈 거냐? 자, 주봉에선 또 더 이상 밑에 이동평균선이 없죠. 참고할 만한 게. 자, 그러면 이제 월봉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2022년 12월 날 이때네요. 자, 월봉으로 넘어와 주니까 여기 120 이동평균선이 보입니다. 요 밑에 이렇게 보이죠? 120 이동평균선을 그럼 기준으로 잡아주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일봉, 주봉 여기에는 더 이상 이 밑에 이동평균선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는데 주봉으로 넘어가니까 480선 이동평균선이 보이고 그럼 이걸 기준으로 잡으면 되고, 근데 이것도 깨고 내려갔다. 그러면 주방에서도 더 이상 밑에 이동평균선 받쳐주는 게 없다. 그러면 이제 월봉, 더 장기로 가서 월봉에서 가서 이동평균선을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자, 확인을 해주니까 이렇게 121선 이동평균선이 쫙 나 있고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살짝 깼다가 지금 올라가 주는 걸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 121 이동평균선을 지지를 강력하게 해주면 또 당분간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이때 중장기로 하든 아니면 단타로 하든 기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렇게 월봉을 볼 때 이 기준점을 잡을 때 연봉도 봐주는 게 좋아요. 연봉은 좀 더 장기 이동평균선이니까 연봉을 보면은 자, 이때입니다. 연봉으로 봐서는 여기 10일 이동평균선, 이 10일 이동평균선이 주봉에 아까 120일 이동평균선과 거의 똑같거든요. 그러면 월봉으로 봐서는 얘를 강력하게 깨주는지, 만약에 얘를 강력하게 깨고 내려간다 하면 여기 연봉의 21선까지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 또 감을 잡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가지고 지금 이 주식이 내려가는 상황인지 혹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지, 올라갔다가 내려갈 때 어디를 지지를 해주고 올라갈 건지 저희가 기본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상을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할 수 있으니까. 이래서 이 이동평균선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이동평균선이 왜 이렇게 되냐면 사람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이동평균선이 주가의 평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보세요. 요 5일 이동평균선 같은 경우에는 5일 동안 주식을 산 사람들을 점으로 찍어서 선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만약에 주가가 지금 밑에 있다. 이 주가가 밑에 있는데 위로 올린다고 할 경우에 이 5일 동안 산 사람들이 지긋지긋하니까 여기 주가가 올라오면 주식을 팝니다. 팔았을 때 이 주가가 이거를 다 먹고 5일선을 딱 위로 올려준다. 이거는 이 5일 동안의 사람들을
사람들이 판 주식을 다 먹고 주가가 올라가 주니까 강하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 주가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는데 5일 이동평균선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샀어요. 주식이 내려가는데 이 평균적으로 산 사람들이 주식이 내려왔으니까 이 주식을 받고 끌어올리는 힘을 보여준다면, 이 사람들이 이 주식을 아직까지 팔 마음이 없고 위로 오히려 더 끌어올려 주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주가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 거고, 이 5일 이동평균선을 깨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 여기서 5일 동안 갖고 있는 사람들도 이 주식을 팔기 때문에 주가가 힘을 잃고 밑으로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이게 바로 사람의 심리거든요. 이게 5일이라서 그렇지, 자, 이게 10일이면 10일 동안 산 사람들, 20일이면 20일 동안 산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이 더 크면 클수록 20일, 60일, 120일 더 크면 클수록 얘들은 주가가 더 밑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오면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해줄 가능성이 크고, 반대로 이동평균선이 위에 있고 주가가 위로 올라갈 경우에는 이거를 저항을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더 커요. 5일보다는 10일이 더 크고 10일보다는 20일이 더 큽니다. 이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주가가 역방향일 때, 역배열일 때는 아무리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려 해도 얘들이 다치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배열일 때 매매는 웬만하면 초보들은 하지 마시고, 초보들은 이렇게 정배열일 때, 내가 주식을 비싸게 샀다 치더라도 주가가 내려왔는데 이 밑에 있는 이동평균선 이거를 지지를 하고 올라가주면 내가 산 것보다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합의를 한 겁니다. 이 주식 올리자고 합의를 하고 있는 상황. 왜? 정배열이니까, 모두가 수익이니까. 이럴 때는 더더욱 수익을 내기가 쉽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주식을 잘 모른다, 그럴 때 간단하게 주식을 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자, 월봉입니다. 이거 말이 간단한 거지 사실은 정말 돈 크게 버시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해요. 자, 봅시다. 월봉이죠. 월봉에 이게 지금 상황이거든요. 자, 우리가 그 전에 배웠던 것과, 그러니까 캔들의 분석과 거래량, 그리고 오늘 배운 이동평균선을 한번 대입을 해볼게요. 자, 이동평균선 지금 정배열도 역배열도 아리까리한 상태예요. 그냥 막 저끼리 왔다 갔다 하는 상태로 칩시다. 간단하게. 자, 그러면 이동평균선은 내가 잘 모르겠는데 5일봉의 이동평균선을 보니까 얘가 지금 21선이거든요. 얘가 오르면 21선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다. 왜? 얘들이 지금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니까. 그러면 이 21선을 뚫고 더 올라가줄지 안 올지는 모르겠다. 그런데 이 21선을 보니까 현재 주가 대비 21선을 가려면은 21선이 여기 보이죠? 21선 약 플러스 3.5% 가면은 21선입니다. 그러면 지금 코스피가 많이 올라도 3% 정도, 그러니까 3.5% 정도까지 오르면 저항선이 있으니까 다시 맞고 내려올 가능성이 크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내가 이 3%를 먹을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이 더 크니까 지금 주식을 안 할 것인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볼 수가 있고, 자, 만약에 여기서 내가 주식을 매수를 할지 매도를 할지 판단을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저항선이 걸려있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니까 이때는 확률상 안 하는 게 좋아요. 왜? 많이 먹어도 지금 3%다. 물론 얘가 더 뚫고 올라가면 좋겠지만 더 뚫고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그때 상황을 봐야 되고,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저희가 평소에 매크로, 그러니까 경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게, 현재 경제가 좋다, 매크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경제가 앞으로 더 올라갈 거다 생각하면은 저 21선을 뚫고 올라간다는 거에 확률적으로 더 베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경제도 뭐도 잘 모른다, 아무것도 모른다 하면 이 차트만 보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데 저 위에 보니까 20일 저항선이 있네. 저항선은 주트가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저항선은 일단 맞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지지를 해주는지 아니면 뚫고 올라가는지를 봐야 된다. 그런데 저항선에서 맞고 내려오면은 그 밑에 그 이동평균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 자, 보세요. 만약에 얘가 이까지 올라갔는데 못 뚫고 내려온다면 다시 이 밑에 61선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못 뚫고 내려온다면 다시 61선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있죠. 이때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봐야 되고, 이거를 맞고 또 내려온다. 그러면은 11선. 근데 11선도 그 61선과 지금 별 차이가 없어요. 보시면 이때는 11선, 61선 이렇게 모여있죠. 얘들은 한 방에 다 뚫고 다 내려올 수가 있기 때문에 얘들은 거의 하나의 평균값으로 보고 하나의 선으로 보고 얘들을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보고 얘들을 만약에 뚫고 내려온다면 뭐 60을 뚫고 내려오면 11선을 본다 이렇게 봐도 되지만 크게 봐서 얘들을 하나의 선으로 보고 얘들을 뚫고 내려온다면 이까지 내려온다고 보시면 돼요. 얘면은 지금 121선이거든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지금 기준으로 얘가 위로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이렇게 봐야 되구나. 자, 얘가 위로 올라가서 먹을 수 있는 거는 여기 21선입니다. 플러스 3.55%. 그런데 얘가 여기 못 올라가고 맞고 내려온다면은 여기 121선 마이너스 8.95%입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내가 그래도 조금 더 먹으려고 플러스 3%에 갈지 아니면 좀 더 안정빵으로 기다렸다가 마이너스 8%대 지지를 하는 걸 보고 할지 여기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이거는 아무도 답을 모릅니다. 단지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이 3% 먹는 것보다 이 3% 먹을 바에는 마이너스 8% 갔을 때 안정적으로 지지를 해줄 때 하면은 좀 더 주식을 안정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쪽에 더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단타로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나는 하루에 몇 프로는 먹어야 된다 해서 이 3%에 걸면 지금 주식 매매를 막 하시면 되는 거고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좀 이게 약간 헷갈릴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자. 자, 이동 평균선을 가지고 저희가 기준점을 잡을 때 위에 있는 이동 평균선은 저항선이고 밑에 있는 이동 평균선은 지지선입니다. 요 지지선일 때 주식을 사가지고 위에 저항선일 때 팔면은 그래도 안정적으로 주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저희가 알아봐야 될 게 위에 저항선은 보시면 올라가봤자 플러스 3.55%입니다. 그런데 밑에 지지선은 내려가면은 마이너스 8.95%입니다. 간단하게 내가 지금 주식을 산다 할 경우에 주식을 사고 먹으면 플러스 3.55%를 먹는 거고 내가 지금 주식을 샀는데 얘가 위에 저항선 맞고 떨어지면은 마이너스 8.95%를 손해를 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본인이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어느 쪽으로 더 갈지 베팅을 하시는 건데 누가 봐도 오르면 플러스 3.5%를 먹는 거고 내리면 마이너스 8.95%를 먹는 거니까 이쪽의 확률이 좀 더 크죠. 손해날 확률이 더 크니까 이거는 그냥 선택을 하시는 건데 저는 이럴 때는 밑으로 내려가는 지지선일 때 사는 걸 더 추천을 드리거든요. 왜? 내 원금을 플러스 시키는 것보다 내 원금을 시키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래서 조금 더 안정적으로 하시려는 분들이거나 주린이 분들이거나 뭐 주식을 잘 못하는 초보분들은 이러한 기준점을 잡고 나서 보니까 현재 주식 기준 위에 저항선으로 올라가서 먹는 갭과 밑으로 내려가서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갭을 봤을 때 그래서 그 저항선까지 올라가는 게 10%고 지지선까지 내려가는 게 1, 2%밖에 안 된다 하면은 당연히 지금 배팅을 하는 게 맞고 반대로 위로 올라가는 그 갭보다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마이너스 나는 게 더 많다 하면은 오히려 지금은 주식을 사는 것보다는 오히려 주식을
안 사고 기다렸다가 지지선까지 내려왔을 때 다시 한 번 더 보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렇게 세세하게는 제가 유튜브도 찾아봤는데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월봉으로 봤을 때 그런 거고, 자, 연봉으로 봤을 땐 여기 5일선 같은 경우에는 플러스 2%죠. 그 밑에 11선이니까 11선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6%입니다. 얘도 월봉으로 봐도 오르는 갭이 플러스 2%인데 내릴 때는 마이너스 6.8%. 이걸 볼 수 있고, 주봉으로 보면은 주봉은 좀 갭이 커요. 왜냐면 월봉과 연봉에서는 이런 이동평균선이 좀 가깝게 보이지만 주봉은 중기니까 월봉과 연봉보다는 좀 더 크게 보입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121선을 기준으로 잡아야 돼요. 주봉으로 갖고 매매를 하신다면 121선을 기준으로 잡으시면 여기 121선 플러스 11% 플러스 11%를 기준으로 잡으셔야 되고, 다시 얘가 맞고 내려온다 그러면 21선 마이너스 3% 현재 기준입니다. 요 주봉으로 봐서는 이렇게 플러스 11%가 있으니까 얘가 올라갈 게 더 많다,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투자를 할 수 있는데, 이게 함정이에요. 이게 주봉만 보면은 이게 함정입니다. 왜? 월봉에서 이렇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가로막고 있는 게 보이니까, 연봉으로 봐도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게 보이니까, 이동평균선이. 그래서 제가 단타를 하든 중기를 하든 장기를 하든 항상 이동평균선을 확인을 해봐야 된다. 주봉만 봐서는, 얘 모습만 봐서는 누가 봐도 지금 올라갈 것 같아요. 이거 지금 다 뚫어줬죠? 이게 무슨 선인지 한번 볼게요. 241선. 자, 61선 뚫고 올라가줬고 241선까지 뚫고 올라가줬습니다. 전 고점 지금 뚫고 예쁘게 올라가주는 방향이죠. 그러면 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구나. 틀린 말 아니에요.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사자. 이 정도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런데 월봉을 보면은 여기서 가로막고 있는 걸 바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맞고 내려갈 가능성도 크거든요. 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요것만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지만, 월봉으로 보면 좀 더 세세하게 이걸 보여주니까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봉이 한 이 정도거든요. 월봉으로 봤을 때 이 정도 가서 맞고 떨어진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21선까지 떨어져요. 더 많이 떨어지면 여기 481선까지 떨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차트로만, 그러니까 차트 매매만 하시는 분들은 꼭 요 일봉뿐만이 아니고 주봉도 봐야 되고 월봉도 봐야 되고 연봉도 봐야 된다. 여기서 나오는 평균적인 값을 보고 항상 매매를 하셔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코스피로 봤으니까 이젠 여기 개인 종목으로도 한번 차트를 봐드릴게요. 자, 이거는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드디어 반도체 감산을 한다는 뉴스가 나와가지고, 반도체 감산한다. 그리고 반도체를 감산을 하면은 현재 재고가 없어질 거고 반도체의 값이 올라갈 거니까 수익이 좋아질 거다. 이래서 항상 반도체는 그런 사이클로 반도체를 감산한다 하면 주식이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100%는 아니지만 진짜 웃긴 게, 삼성전자가 역대급 수익을 냈다 이러면 주식은 내려가고, 삼성전자가 역대급 손실을 봤다 이러면 주식은 올라가요. 뭐 말은 갖다 붙이기 나름입니다. 왜? 주식은 선반영하니까 그렇다. 요번 분기에 역대급 실적이 안 좋았으니까 다음 분기엔 좋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는데, 오늘 매출 난 게 삼성전자가 역대급 실적이 안 좋다. 90% 이상 마이너스가 났다 이랬거든요.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확실히 주식이 올라가 줍니다. 이래서 저도 참 그런 걸 보고 매매하면 안 되지만, 저도 어저께 주식을 샀거든요. 왜? 오늘 삼성전자 실적 날 거 알고, 그리고 오늘 삼성전자 실적 안 좋을 거 아니까
바닥에서 못 샀지만 주식을 어저께 사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왜? 오늘 실적 발표하면 올라갈 거니까. 실적이 안 좋을 거 아니까. 그런데 생각보다는 많이 올라가줬습니다. 이렇게 심리적인 거 아니면은 주식을 오래 하다 보면 이땐 그랬구나 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먹을 수 있어요. 삼성전자니까 좀 큰 돈을 배팅을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저는 오늘 한 2% 정도만 먹고 나왔지만, 자 한번 볼게요. 2%가 아니구나. 4% 정도 먹었네요. 4% 정도. 하이닉스를 그렇게 먹었구나.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요거를 이동 평균선으로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자, 최근 걸로 보시면 이때 이동 평균선이 모여 있는 걸 보여주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데드 크로스 한 다음에 다시 골든 크로스, 그러니까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을 위로 뚫으면서 보여주는 걸 제가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이런 데드 크로스 보여주는 건 안 좋고 골든 크로스 보여주는 건 좋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때 골든 크로스를 보여주면서 주가가 다시 위로 올라가 주는 걸 보여줍니다. 양봉도 좋고 양봉의 50%를 지지해주면서 올라가 줍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올라가겠구나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주가가 다 정배열이인데 저항선이 없잖아요. 저항선이 이 위에 일봉으로 봐서 저항선이 없으니까 일반 사람들이 볼 땐 기준점을 잡을 수가 없어요. 일봉에서 이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모르겠다. 이때 차트만 보고 캔들만 보고 이걸 기준으로 저항선을 잡을 수 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애매하다 하실 때는 제가 주봉, 월봉, 연봉을 보라 했잖아요. 자, 이제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보면은 주봉도 딱히 저항선이 없어요. 저항선이 없는데 일봉보다는 하나 있죠. 위에 여기 121선 저항선이 보입니다. 자, 그러면 주봉상으로 볼 때 그 전 고점, 그 전 전고점 얘들의 50%를 얘가 강하게 지지해주면 요까지 7만원 정도까지 121선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일봉에 안 보이던 게 주봉에서 보이죠. 자, 그리고 월봉으로 넘어갑니다. 월봉으로 넘어가니까 얘는 일봉 주봉에서 안 보이던 저항선이 이동평균선 저항선이 바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20일 이동평균선이거든요. 지금 딱 닿여있죠. 딱 닿여있는데 한번 볼게요. 오늘 주가가 65,000원 그리고 20일 이동평균선이 65,100원입니다. 오늘 주가가 65,000원이고 20일 이동평균선이 65,100원입니다. 20일 이동평균선이 지금 가파르게 내려오면서 캔들을 찍어 누르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때린다고요. 위에서 이렇게 때리면 얘가 아마 올라가려고 해도 때리는 힘이 강하면 내려갈 수가 있어요. 아니면 얘가 예시 모르겠다 하고 뚫고 올라가거나.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지금 경제가 너무 안 좋고 삼성전자가 일시적인 실적 발표하면서 너무 안 좋다고 실적 발표했기 때문에 그거에 감안해서 그냥 일시적으로 오르지 않았나 라고 생각해서 저는 오늘 팔고 나온 겁니다. 왜? 20일 일동평균선이 위에서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요 캔들을 강하게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얘를 뚫고 올라가기는 힘들다. 그런데 만약에 얘가 강한 힘으로 얘를 뚫고 올라갔다 하면은 그 다음엔 그 저항선이 어디다? 바로 이거다. 저항선이 월봉에서 보이죠? 저항선이 33일선이네요. 이건 기존 차트에 없어요. 제가 기존 차트에는 33일선이 없고 제가 이 33일선이 잘 맞아가지고 제 차트에 설정을 해놓은 거거든요. 잘 맞더라고요. 한 20년 정도 경험해보니까 이 33일선이 잘 맞아가지고 여러분도 이거를 기준으로 하시면 좋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33일선이 얼마냐? 68,555원입니다. 만약에 이 21선의 캔들이 강하게 뚫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68,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겠구나 라고 머리에 넣을 수가 있어요. 아니면 현재 21선이 현재 주가가 65,000원인데 현재 21선이 65,100원에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얘를 통 맞고 다시 내려가겠구나 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저는 통 맞고 내려간 다음에 베팅을 더 많이 하기 때문에 오늘 이거 삼성전자를 팔고 나온 겁니다. 어저께 사가지고. 자, 월봉에서 보니까 여기 일봉과 주봉에서 안 보이던 이동평균선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 이동평균선으로 저희가 차트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연봉으로 가볼게요. 연봉으로 가보니까 요 위에 5일선이 보입니다. 얘는 지금 연봉의 5일선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의 평균값입니다. 5년 동안 올려줬으니까 이동평균선을 위로 하고 있는데 요 위로 하고 있더라도 이거를 저항선으로, 그러니까 차트가 지금 캔들이 밑에 있으니까 얘를 저항선으로 잡아볼 수 있어요. 현재 가격은 65,000원이고 5일선은 67,000원입니다. 이게 67,000원. 그러니까 아까 그 월봉에서 21선, 그러니까 65,100원 얘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주면 연봉에서는 67,000원까지는 올라가실 수 있다. 연봉에서는 67,000원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월봉에서 보니까 월봉에서 33일선을 보니까 33일선 68,500원이죠. 자, 얘가 월봉의 21선 65,100원을 강하게 뚫고 올라가준다. 그러면 월봉에서는 68,500원까지는 올라간다. 그리고 아까 연봉에서는 67,000원 정도까지는 올라가줄 수 있다.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에 베팅하신 분은 67,000원쯤 오면 다시 한 번 더 이걸 팔지 아니면 그대로 들고 갈지 68,500원까지 들고 갈지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월봉에서 제가 이거 주식을 팔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가 오늘 주식을 팔았어요. 그럼 내가 이 주식을 다시 언제 살 거냐? 그 기준점도 여기에서 나옵니다. 보시면 주식 캔들이 지금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중심 이동평균선을 보면은 이 캔들을 뚫고 올라가는 게 이겁니다. 이게 뭐냐면 녹색이니까 60일이겠죠? 여기 60일. 60일선입니다. 자, 저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없이 볼게요. 현재 주가가 65,000원인데 저는 이거 이동평균선이 찍어 누르기 때문에 더 이상 못 올라간다 라고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팔았고 이게 다시 내려온다. 그럼 언제 살 거냐? 자, 이 60일선을 다시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을 하면은 삼성전자를 살 것 같아요. 60일선이 얼마냐? 59,300원입니다. 이때 59,300원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다시 매수를 할 것 같아요. 연봉으로 보면은 연봉은 밑에 안 보이네요. 자, 그럼 주봉으로 볼게요. 아까 월봉에서 59,300원이었죠. 주봉에서 보면은 이거네요. 밑에 거 33일선이네요. 주봉의 33일선이 59,700원 정도. 자, 그러면 주봉에서 볼 때는 5만 얼마였지? 주봉에서 볼 때는 59,700원. 월봉에서 볼 때는 59,300원. 일봉에서 볼 때는 이거네요. 6만원 정도. 자, 이렇게 보면 저희가 일봉, 주봉, 월봉 봤잖아요. 일봉에서 볼 때는 지지선이 6만원. 주봉, 월봉에서 볼 때는 약 59,000원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65,000원이니까 이 주식이 앞으로 내려간다고 가정하면은 이 6만원에서 59,000원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주식이. 왜? 이때 이동평균선 지지선들이 있으니까 이 6만원에서 59,000원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게 보인다. 왜? 얘는 일봉, 주봉, 월봉을 다 확인한 지지선이니까. 이 모습이 보인다 하면은 이때 다시 매수를 하면 되고요. 만약에 이때 모습이 안 보이고 이걸 깨는 게 보인다 하면은 이때는 매수를 하지 않고 다시 한번 봐줍니다.
이때인데 이걸 깬다. 그럼 그 밑에는 지지선이 여기, 그리고 여기 있죠. 보니까 한참 떨어져 있어요. 481선. 한 47,000원.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월봉을 봅니다. 월봉을 봐도 많이 떨어져 있네요. 46,000원. 아까 주봉 47,000원, 월봉 46,000원. 자, 연봉을 볼게요. 51,000원. 자, 이렇게 되면, 자, 보세요. 아까 6만원에서 59,000원을 지지를 해주는 거 보고 산다 했죠. 지지를 못 해주고 내려온다 하면은, 아까 주봉, 월봉에서는 너무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 연봉에 11선 하면은 51,200원입니다. 연봉의 11선이 51,200원이기 때문에 그 다음 지지선을 이걸로 잡아주는 거예요. 51,200원, 연봉의 51,200원, 월봉의 46,000원, 주봉의 47,000원. 그러니까 주봉과 월봉은 비슷해요. 47,000원, 46,000원. 그런데 연봉으로는 51,000원, 그럼 일봉으로는 이걸 깨면, 이거 6만원에서 깨면 일봉은 안 보입니다. 안 보이니까 기준점을 6만원, 59,000원을 깨면 51,000원 정도를 잡아주시면 돼요. 자, 그럼 51,000원 주가를 볼게요. 51,000원, 51,000원. 51,000원이면 대충 이때네요. 51,000원이면 2022년 9월 30일. 뭐 대충 이 정도네요. 그러니까 이 6만원을 깨고 지지를 못 해준다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51,000원까지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라고 예상 스토리를 한번 짜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이렇게 보면서. 이게 좀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네요. 이 이동평균선이 맞나 안 맞나는 조금 다를 수가 있어요. 자, 크게 해서 보면 이게 삼성전자의 연봉인데 이동평균선이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얘를 기준으로 잡을 수 있어요. 볼게요. 이때 주식이 하향하면서 5일선을 깼죠. 그러면 그 다음에 지지선은 11선입니다. 자, 정말 웃긴 게 이 11선을 지지를 해주는 걸 보여줍니다. 얘도 지지선 11선 지지해주는 게 보여줘요. 요 지지를 해주니까 주가가 오르죠. 그리고 웃긴 게 5일선 살짝 깼지만 지지를 해주고 하니까 올라가는 게 보입니다. 이때 저희가 코로나 터졌죠. 코로나 터졌을 때 5일선 깨니까 11선까지 다는 찍지 못했지만 근처까지 왔어요. 찍고 올라가주는 걸 보여줍니다. 얘 위에 고점 찍고 11선 깨니까 5일선 깨니까 11선까지 내려온다. 이러한 기준을 잡았을 때 다는 안 내려갔지만 부분적으로 내려와준 거 보여줍니다. 이건 연봉이라서 그렇지 이 연봉이 아니고 이때 52,000원인데 월봉으로 보면은 또 지지선이 보여줄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 이때는 월봉 없고 주봉 52,000원 없고 그러면 일봉으로 볼게요. 일봉 52,000원. 얘는 보여준 게 없네요. 그러면 이때는 연봉으로 보고 매매를 했겠네요. 연봉으로 이때 이 큰 장대 양봉에 50%를 하향하는지 안 하는지 봐주고 이때는 하향 안 했는데 이때 하향을 했네. 큰 음봉으로. 그럼 어디까지 내려갈 거냐. 지금 일봉, 주봉, 월봉 보니까 지지 밑에 해주는 게 없다. 그러면 연봉으로 봤을 때 이 11선이 지지선이다. 그러면 얘를 깨고 내려가는지 아니면 여기서 지지를 해주는지 봐주면 되는데 얘를 마침 안 깨고 이 근처에서까지 내려왔다가 다시 여기까지 올라가 주는 걸 보여줘요. 그러니까 얘를 보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꼭 얘가 이동평균선이 맞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기준점을 잡아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얘 11선을 지지해 주는 거 보여주듯이 이때는 맞았고 이때는 이까지는 다 안 왔지만 기준점으로 봤을 때 얘를 안 깨고 다시 올라가 주는 걸 보여준다.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차트를 보면서 이동평균선을 보면서 기준점을 잡고
매매를 해야지 그나마 저희가 좀 더 안정적으로 주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러한 모습으로 보는 게 이렇게 스캐핑 하면서 단타 치는 사람들이 똑같아요, 똑같아. 자, 오늘 내가 삼성전자를 스캐핑을 했다, 단타를 했다.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보여지지 않을까요? 자, 241선. 이 241선이 지지선일 거고, 이 241선을 깬다라는 모습이 보여주면은 단타나 스캐핑 치는 사람들은 바로 매도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241선을 지금 깨지 않고 계속 지지를 해주는 걸 보여주죠. 그러면 일시적으로 내일 올라갈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단타나 스캐핑 치는 사람들은 이거를 오늘 팔지 않고 계속 들고 갔을 거예요. 이렇게 저희가 그냥 기준점을 잡아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왜 팔았냐?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제가 판 이유는 월봉으로 보니까 21선이 꽉 막혀 있다. 차이도 얼마 없다. 오늘 65,100원, 65,000원인데 21선이 65,100원이다. 그리고 가파르게 내려오고 있다. 차트가, 그러니까 캔들이 올라가려는데 얘가 찍어 누르듯이 21선이 내려오니까 21선 제가 아까 생명선이라고 말씀드렸죠. 밑에 있으면 강하게 지지를 해주는데 위에 있으면 강하게 때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가 올라갈 가능성보다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분봉으로 봐서는 241선이 지지를 해줘서 올라갈 가능성이 크지만 월봉으로 봐서는 21선이 있기 때문에 위에 있기 때문에 내려갈 가능성이 더 크다. 여기서 판단을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단타나 스캐핑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장기 이동 평균선을 보고 당분간은 못 오르겠구나 싶어서 오늘 매도를 친 거고 아마 6만원 정도까지 올 때까지 한번 기다려 볼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만약에 6만원까지 6만원에서 깨고 내려오는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밑에 이거를 기준점을 잡겠고 아니면은 더욱더 안전하게 여기 121선 121선까지 올 때까지 기다린다거나 하겠죠. 월봉의 121선 46,000원 그리고 연봉의 11선은 51,000원입니다. 그러면 이 51,000원을 강하게 지지해주는지 깨는지 확인한 다음에 깬다 하면은 이 월봉의 121선이네요. 월봉의 121선 얘를 강하게 지지해주는지 혹은 아니면 깨는지 확인해보고 할 것 같아요. 월봉의 121선은 45,900원입니다. 내려오면은 대충 45,500원 정도 되겠네요. 내려오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삼성전자를 중장기로 할 거다 하면은 이렇게 월봉만 가지고 매매를 해도 돼요. 자, 21선이 위에 있으니까 지금은 판다. 기다린다. 언제 매매를 할 거냐? 61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걸 보고 매매를 할 거다. 그런데 61선을 깬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121선을 강하게 지지해주는 걸 보고 살 거다. 그러면 이때까지 뭐 하냐? 그냥 이때까지 그냥 있는 겁니다. 주식 안 하고 돈 만들고. 이때까지 내려오냐? 뭐 내려올 수도 있어요. 안 내려올 수도 있고. 내려온다는 가정하에 내려오면은 사면 되는 거고 지지를 해준다면 안 내려오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이 61선을 지지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봐가면서 이렇게 차트 매매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중장기적으로. 이렇게만 매매를 해도 저희가 안정적으로 주식을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걸 크게 봤을 때, 자, 보세요. 주식이 여기서 지금 고가를 치고 내려오죠. 언제까지 내려올 거냐? 저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밑에 보니까 33일선, 11선 있고, 그 밑에 보니까 61선이 있습니다. 얘가 61선을 지지해주고 올라갈까? 라고 판단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려왔다가 61선을 지금 밑에 꼬랑지 달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지를 해주죠. 그러면 얘는 61선을 지지를 해주는갑다. 그럼 이 61선을 생명선으로 잡고 이때 아무 때나 매매를 했다 칩시다. 삼성전자를. 그러면 얘를 지지를 해주면서 꾸준히 지지해주다가 결국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때 저희가 캔들에서 배웠죠. 윗꼬리 빼면서 고가고 거래량이 많다.
그러면 이때는 일단 고가다. 이때는 무조건 나와야 된다. 자, 이때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때쯤 사서 이때 언제 사는지 모르겠지만 60일선을 지지하고 샀기 때문에 이때 발목에서 산 겁니다. 사가지고 기다려주고 있다가 이러한 모양이 나와서 확실한 모양이 나왔을 때 팔았다. 이때 못 팔더라도 이때는 팔았겠죠. 그러면 어깨는 판 겁니다. 자, 언제 사느냐? 그러면 저희가 이때 60일 기준으로 저희가 매매를 했잖아요. 그럼 다시 이때 60일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때 60일을 깨주는 걸 보여줬어요. 일시적으로. 깨주고 다시 회복하고 깨주고 회복하고 깨주고 회복하고 그러면서 지금 20일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60일선을 깨주는지 아니면 지지해주는지 확인하고 매수를 하시면 되고, 난 좀 더 안전하게 매수를 하란다 하면 요 밑에 121선을 지지를 해주는지 안 해주는지 확인을 하고 매수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니 이때도 60일까지도 안 오는데 121선까지 오겠느냐 하시는 분이 있겠지만, 과거로 돌아가 볼게요. 저희가 과거를 보면 미래를 볼 수 있으니까 쭉 보면 이때는 60일선까지 다 깨고 여기 확실하게 121선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게 모습이 보이죠. 이걸 확대를 해서 보면은, 자, 이때입니다. 이때는 확실하게 삼성전자가 121선을 지지를 해주죠. 지지해주고 지지해주고 지지를 해주니까 올라갑니다. 맞죠? 올라가는데 여기 60일선 가니까 확실히 저항 라인이니까 맞고 내려오고 맞고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11선 지지를 해주고 이 저항 라인을 뚫고 올라가 줍니다. 올라가줬다가 밑에 다시 60일선을 뚫죠? 뚫으니까 다시 요 밑에까지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거 다시 위에 뚫고 올라가주고, 이렇게 과거를 보더라도 요 121선까지 온 적이 있다. 꼭 이까지 찍고 올라가주는 거 다 확인 안 하고 가져도 돼요. 이렇게 60일선까지, 자, 이때 60일선 찍고 다 안 올라가줬죠. 60일선까지 다 안 오고 올라가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121선까지 다 안 찍더라도 이 근방에서 지지를 해주고 올라가는 걸 확인을 하면은 그때 삼성전자를 사면 돼요. 굳이 지금 이때 사면은 올라갈 확률보다 내려갔을 때 손해보는 확률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굳이 삼성전자를 사는 건 추천을 드리지 않는 이유가 바로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오늘 삼성전자를 팔고 나온 이유도 바로 이때 21선이 찍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팔고 나온 거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61선을 지지해주는 걸 확인을 하고 사면 되고, 이걸 뚫고 내려온다. 그러면 이렇게 121선을 지지를 해주는 걸 확인을 하고 사면은 됩니다. 뭐 여러가지 리포트도 많이 보고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차트만 보더라도 이동평균선으로만 이렇게 중장기 전략을 짜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차트 분석을 할 때는 이동평균선이 지지 라인인지 저항 라인인지, 그리고 일봉, 주봉, 월봉, 연봉을 다 보면서 세세하게 보면서 지지와 저항을 확인하면서 매수 매도를 하면은, 그리고 단기가 아닌 중장기로 매수 매도를 하시면 크게 손해보는 거 없이 아마 안정적으로 주식을 수익을 보면서 트레이딩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PPT로 돌아가서, 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1편에는 기본적인 캔들 매매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고, 그리고 2편에는 캔들에 더불어서 거래량 분석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거래량 분석과 더불어서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알려드렸어요. 요게 차트 매매의 기본입니다. 캔들, 거래량, 이동평균선, 이것만 일봉, 주봉, 월봉, 연봉 보면서 이것만 중장기적으로 거래를 하더라도 저희가 차트의 분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또 좀 더 심화 패널로 들어가가지고 보조지표도 봐야 되고,
그 전 지지 라인과 저항 라인도 봐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 편에는 제가 아마 보조 지표에 대해서 강의를 또 해드릴게요. 오늘은 이렇게 이동 평균선에 대해서 제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편에 또 뵙겠습니다. 저는 주식 트레이너 주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